자, 여러분들 추계에 의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뭘로 하는 경우였어요? 원칙은 실가라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해라? 만약에 이렇게 취득가액이 실가라면 기타의 필요금비도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뭐라고 합니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라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맞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뭐도 있다? 추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추계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네. 자, 추계를 해야 된다면 이때 뭘로 한다? 이때는 매, 감, 기. 매, 감, 환, 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뭐 외우셔야 돼요? 추계 순서. 추계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추계 순서가 뭐가 있어요? 매감기, 매감, 한기. 추계 순서 매감기, 매감, 한기. 매가 뭐예요? 매매 사례가의 감, 감정가의 환, 환산가의 기, 기준시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추계.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 추계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높은 가액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감정가액이 2억 5천이고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2억이에요? 2억 5천이에요? 2억. 왜? 뭐가 더 가까워? 실질 거래가액에 뭐가 더 가깝다? 매매 사례가액이 실가에 더 가까운 가액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매감 환기의 금액은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고 뭐다? 가까운 가액. 순서다 말. 순서. 가까운 가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다? 순서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산가액은 양도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취득에만 적용하는 거.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해 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무슨 공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직장 다니신 분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서류를 제출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영수증 모아서 이거 내가 필요경비야라고 제출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에서 일정한 공제 금액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게 계산 공제 방식입니다. 근로자들은 영수증 철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영수증을 준비할 만큼의 어떤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일정한 금액을 총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해줘 버려. 이걸 뭐라고 한다? 계산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당신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 경비도 실제 지출된 경비를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그 금액의 일정률에 해당되는 금액만 공제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무조건 암기성. 이게. 그래서 자 여기 이거 필요 경비 무슨 공제? 계산 공제.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얼마냐? 자,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뭐 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타 자산, 주식 또는 파생 상품 있죠. 이때 부동산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로 하되 이게 미등기일 때는 0.3%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몇 프로로 한다? 7% 합니다. 그 외 모든 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등기된 토지인데요. 등기된 토지인데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이 3억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요. 자본적 지출이 3천이에요. 감정가액이 2억 5천이고요. 2억이고요. 1억이에요. 자,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이거 양도 차익 얼마죠?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5억이죠. 취득가액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매 사례가액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매감 환기 순서니까. 뭐예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아셨죠? 매감 환기 순서의 순서 높은 가액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뭐 차감해야 됩니까? 기타 필요경비 차감해야 되겠죠. 기타 필요경비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3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취득가액이 없으면 얘도 없어요.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뭐 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등기된 이란 말을 쓴 이유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등기된 토지니까 3%죠. 미등기가 0.3%고. 그럼 얼마의 3%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에? 예. 자, 그래서 1억의 3%죠. 그래,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3%, 3%, 7%, 7%, 1%, 숫자만 신경 숫자만. 실제로 문제는 위에서 나오는데 3%가 뭐가 중요해? 3%도 물론 중요하지. 3%도 중요한데 이게 2억의 3%인지 1억의 3%인지가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무슨 가액? 기준시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유리야. 그런 다음에 공제율이 중요하지. 몇 프로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몇 프로 이전에 뭐가 된다? 어느 금액이 몇 프로가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등기일 때 몇 프로다? 0.4%.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죠?
조금만 더 나가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7%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몇 프로다? 1%입니다. 아셨죠? 요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취득가액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 시가액. 그래서 여기 2억의 3%가 아닌 거 아시겠죠?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결국 300이죠. 오케이? 네, 그러면 답이 얼마가 돼요? 2억 9천 700이 되겠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정말 좋은 이유는 매감 환기라고 하는 순서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매감 환기라는 순서 알아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답이 절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를 외워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시면,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있는데 조세 부담에 뭐가 있어요?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세 부담의 최소화. 조세 부담의 최소화.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예외적으로 추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할 수 있는데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액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래 이렇게 취득가액이 지금처럼 확인이 되지 않으면 뭘로 해야 된다? 매감 환기로 취득가액을 정하되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 3천이 아니라 이게 3억이 발생한 거야. 근데 이 3억이 지출됐던 말았던 무슨 상관이야? 얘가 없는데. 얘가 없으면 얘가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자가 나타났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 근데 매수 희망자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야,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너가 이 땅을 개발해가지고 토목까지 다 해서 뭐 정지 작업까지 해서 나한테 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 귀찮으니까 너가 그 토지를 좀 이용하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그 토지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주고 자본적 지출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 지출한 자본적 지출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지출은 지출대로 있어서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실가인데 너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대로 남겨둬. 그리고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으로서? 양도 비용으로서 크기로 합계로 한다면 이것과 이것의 크기로 할까? 이것의 크기로 할까라고 해서 당신이 유리한 대로 계산해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양도가액이 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억에서 취득가액을 인정 안 받고더라도 취득가액 인정 안 받고라도 자본적 지출 3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돼요? 2억이 나오죠. 선미야 A로 할래? B로 할래? 그렇지. 이제는 제대로 B로 해야 되겠죠.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도 틀리지 않아. 얘도 맞는 답이야. 얘도 맞는 답이야. 아셨죠? 하지만 문제가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라고 했으면 답은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겠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틀린 거 아니에요? 얘도 맞아요. 얘도 답이 맞아. 얘도 맞아.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뭘로 가야 된다?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어야 될 공부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응? 어렵냐? 어려워? 어려우면 한 번 더 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셨죠? 진짜 스스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렵다면 혼자 먼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듣고 그래도 어렵다면 한 번 더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혼자서 한번 넘어가야 돼.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하면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공부했죠? 지금 순서를 보니까 양도 차이까지 공부했죠. 양도 차이까지 공부했죠? 그럼 이제 뭐 공부할 차례예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지금부터는 진짜 쉬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 금액인데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잖아요. 양도차익을 실가로 해야 되고 추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선택 적용할 수도 있는 그 세 가지 경우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도차익에서 오차가 하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자 1억에 취득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거를 4억에 양도했대요. 그러면 매년 1억씩 올랐어요. 매년 1억씩 올랐대요. 그럼 여러분들 1억에 대해서 과세되고 1억에 대해서 과세되고 1억에 대해서 과세돼요. 이렇게 양도세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아니죠. 양도세는 이렇게 과세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과세가 돼요? 3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자, 억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데 만약에 자 1,000만 원에 팔아서 1,000만 원에 사서 3,000만 원에 양도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양도차익이 생긴 거야. 그럼 1,000만 원씩 이익이 생겼으니까 매년 얼마씩 내면 돼요?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내면 돼요? 이렇게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는 거 아니라고요. 양도세는 2년치에 대한 소득을 2천만 원을 과세하게 되죠. 2천만 원에 대한 과세는 1,200까지는 6% 적용하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800에 대해서는 15% 적용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얼마가 세금이 돼요? 192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도세를 매년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세금은 더 뭐가 되겠어요? 줄어들겠지. 근데 양도세는 매년 시세에 올라간 것에 대한 결집된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만큼 오래 더 보유할수록 세금의 부담은 더 누진적으로 늘어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소득의 결집 효과라고 말을 해요. 소득의 결집 효과는 좋은 효과예요, 나쁜 효과예요? 네? 소득의 결집 효과는 좋은 효과겠어요, 나쁜 효과겠어요? 나쁜 효과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집되는 건 좋은데 소득이 결집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소득은 계속 분산하는 게 좋다고.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 부담은 더 누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바보가 보유를 오랜 동안 하냐고요. 빨리빨리 팔아버려야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 장기 보유한 사람일 때는 그런 혜택을 줘야 돼.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 너무 쉬워요.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입니다. 토지, 건물 무엇에 한다고요? 입주권의 하나입니다.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요? 최소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3년 이상이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안 돼요. 토지와 건물 중,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입주권에 하나인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공제 배제되는 물건도 있어요. 공제 배제되는 거 뭐 안 된다? 미등기 양도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고요?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여러분들 원시의 입주권에 한다는 거. 원시 조합원 입주권 아셨죠? 이렇게. 공제 배제가 되고요. 그럼 네 번째 공제액은 얼마냐? 양도 차액의 공제율이에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에요. 그래서 공제율이 일반 부동산일 때는 최소 1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10년 이상 30%, 최대 30%까지죠? 이거 몇 단 외우면 된다고요? 이거 그냥 3단 외우면 되죠. 다만 주의될 건 3, 3은 10. 3, 3은 9간, 3, 3은 10. 3, 4, 12, 3, 5, 15, 3, 6, 18, 3, 7, 21. 맞죠? 10년 이상 몇 프로까지? 30%까지. 오케이?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8단 외우면 되죠. 얼마예요? 24에서 최대 80%까지 이거 몇 단 외우면 된다고요? 8단 외우면 되죠. 오케이? 회선들 또 여러분들 숫자에다가 똥글뱅이 쳐. 숫자에 그냥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맨날 숫자 나올 줄 알죠. 시험은 숫자가 나오지 않고 얘가 나옵니다.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가액 아니에요. 아까도 취득가액의 3%, 7% 아니었잖아요. 아까 어디에 했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였잖아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이에요. 아셨죠? 양도 차익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1세대 1주택으로 뭐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서 뭐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하면 원칙은 뭐가 되죠? 과세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슨 주택이라면? 고가주택이라면 이거 과세가 되거든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된다면 그 주택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눈물 나는 규정이다 얘기했죠? 평택에 9억 넘어간 주택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정말 저기 서울 아니고서는 9억 넘어간 주택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죠? 서울도 강남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아마 9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확대 적용해 주겠다는 이 규정은 얼핏 보면 주택에 대해서 더 확대 적용하니까는 상대적으로 좋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 서민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거죠. 누가? 적어도 9억을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 맞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뭐가 생겼어요? 또 하나의 어떤 목표가 생겼어. 또 하나의 목표 뭐예요? 이 규정 한번 적용받고 싶다는 거. 이 규정 한번 적용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아셨죠? 건물주가 되기도 하거니와 고가주택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저저번 달인가 양도세를 10몇 억짜리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를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 10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 주택인데요. 야, 10억 이상을 팔았는데 10억 이상의 양도가액이 이루어졌는데 세금 30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규정은 아니죠. 맞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뭐 열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간단해. 토지 건물 입주권이야.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다만 믿은 게 안 되고 입주권 중에서 승계조합은 입주권 안 된대요. 그럼 얼마 해줄래?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고 양도 차익의 공제율인데 그 공제율은 일반 부동산 할 때는 3단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경우는 8단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계산됐습니까?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했고 이제 뭐 계산하면 돼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공부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어디에서?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뭐 찾아가면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하면 되겠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차감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해줘, 무조건. 제한해줘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본공제라도 미등기 양도만큼은 배제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개인별, 소득별 연 얼마예요? 25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갑이 혼자서 2천 벌었으면 2천에서 250만 빼면 되겠죠. 하지만 이걸 갑과 을이 공동지분이라고 한다면 250을 각각 빼주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건에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라도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각각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이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공제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럼 내년에 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적 아니에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셨죠? 2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게 소득별입니다. 오늘 자 마지막 주제. 오늘 마지막 주제 무슨 별? 소득별. 소득별 별표.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별이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얘를 소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돼요. 취득시기 의제 있죠? 취득시기 의제 언제였어요? 부동산 등일 때는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1월 1일. 파생상품은 최근 과세 대상으로 개정된 거기 때문에 얘는 취득시기 의제라고 하는 걸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재작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하고 있죠. 오케이? 기본공제도 소득별로 뭐다? 소득별로 250이니까 여기서 얼마?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이게 무슨 별이에요? 소득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기서 150, 여기서 300, 여기서 200, 여기서 150이에요. 그럼 이 사람 올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총액은 얼마죠? 여기서 250 받을 수 있죠. 주식은 250을 한도로 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50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못 받은 100만 원은 여기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별이니까? 소득별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세는 다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파생 양도세가 따로야 따로. 제 말 이해하셨죠? 양도세가 같은 양도세가 아니야. 양도세는 합산되지 않아. 어떤 소득?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는 별개의 세율, 별개의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무슨 소리를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별이지 이거 자산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무슨 별이다? 소득별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건별이야.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거가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자 다다음 주에 5월 5일 날 나머지 부분 할게요. 5월 5일 날 오랜만에 진도가 제대로 끝난 것 같네. 178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서부터는 5월 5일 날 특강 하도록 할게.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